뭐 몇만 원 하는 치료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병원의 돈벌이 수단인 거죠.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더 진한 기미가 올라와요. 이 사람을 돈을 써서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가게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다 안 되니까 CO2 레이저를 지져가지고 기미를 완전히 망쳐가지고 와요. 그러면 실제로 그 다음에 이걸 치료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환자 피부에 그런 짓을 했나요? 저희 엄마가 요즘에 기미 치료 받으시려고 알아보시는데 그냥 좀 잘못 치료하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받을지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근데 피부과에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기미 치료. 그래서 그냥 뷰티 위주 피부과 아닌 곳 가서 그냥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일단은 진짜 기미가 맞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기미가 맞다면 치료가 어렵고, 기미가 아니라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기미가 안 보이는 경우가 문제예요. 기미가 있는데 기미 말고 다른 것만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은 기미가 아닌 다른 색소를 치료할 땐 조금 강하게 치료를 해요. 레이저를 쐈을 때 색소가 반응을 보이려면 어느 정도는 강도가 있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강도로 치료를 했을 때 기미가 있다면 기미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기미가 심해지는 경우가 꽤 흔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기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기미가 확 올라왔던 사례가 요즘 유독 몇 건이 있었어요. 저도 치료를 하면서 매번 놀라는 거예요. 기미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서 약하게 치료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고 색소 자체를 없애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극을 조금 줄 수 있는 거를 슬쩍 해보고, 저는 좀 그렇게 해요. 약간 제가 소극적이어서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용감하게 잘 못하겠어요. 가끔은 그 슬쩍 하면서도 약간 나사가 좀 풀리면 또 조금 세게 해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기미가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눈으로 보고 여기에 기미가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도, 제가 완벽한 치료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부과 전문의로서 경험이 있는 제가 봤을 때도 기미가 없다는 확신을 못 갖는 거죠. 근데 아까 기미가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미라는 질환을 아직 저도 제가 판단한 내용이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에는 그렇게까지 쓰여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나빠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기미가 근본적으로 왜 생기는지 기미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해 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기미라는 색소가 안에 있어서 얘가 없던 게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 색소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자체가 자극을 받았을 때 색소를 쉽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기미라는 질환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한 나이 이후에 주로 생기는 이유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있진 않아요. 20살짜리가 와서 기미가 있습니다 이러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기미는 젊었을 때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 최소한 30대 중반 이후에 시작되는 질환이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알려져 있죠. 호르몬 같은 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최근에 그런 좀 특이한 사례가 있었어요. 환자분이 오셨는데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아마 누군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이후로 기미가 시작이 됐대요. 근데 생긴 양상이 기미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기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논문을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급격한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기미가 생긴 경우에는 전형적인 기미랑 다른 모양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설명을 할 때는 호르몬의 영향을 설명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 문제가 돼요. 언제 줄어드느냐? 임신 초기에 줄어들어요. 임신 초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프로게스테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그런 것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걸 자극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얘가 늘어나요. 얘가 억제하는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색소가 확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는 타고난 부분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색소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숙련된 피부과 의사라도 그냥 딱 100%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색소가 생겼던 경과나 예전에 어땠고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고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미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통 자외선 되게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호르몬이랑 자외선이랑 만났을 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제 의견은 너무 우리는 색소 얘기를 할 때 자외선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자외선이 악화 요인인 건 맞아요. 근데 환자분들 피부를 관찰해 보면 100% 자외선 노출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증거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 분들, 우리나라는 왼쪽에 좌석이 있잖아요, 운전석이. 그 우리 유리창을 투과할 때 자외선은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여기보다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미가 더 심해야지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오른쪽이 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심한 환자들이 더 많다. 그게 100% 자외선 때문이 아닐 거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자외선이 영향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미가 언제 제일 심해지느냐? 레이저하고 심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레이저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강하게 하는 레이저를 하고 기미가 올라왔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레이저를 하면 안 된다는 뜻보다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기미는 98%가 여성입니다. 기미 환자. 남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성 환자를 레이저 치료를 할 때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럼 이제 기미 치료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기미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타고난 부분, 유전적 특징이라고 얘기할게요. 자외선도 있을 수 있고 피부 자극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피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해요. 구조가 문제가 있을 때 기미가 더 심해지더라. 자극을 받고 피부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피부 안쪽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요. 표피, 진피의 경계 부분, 지점하게 많이 헐거워져 있는 경우에 기미가 심해지더라. 그리고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기미에서 보이는 특징이에요. 어느 정도 기미가 좋아지려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허물어진 부분들이 다 복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혈관이 늘어나 있고 하는 상황들도 개선이 돼야 돼요. 어쨌건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색소를 부시는 치료는 약하게 하고 주변을 복원할 수 있는, 피부가 재생이 될 수 있는 것과 혈관 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기미 치료의 효과는 가장 좋았습니다. 피부 건강을 챙겨야 되고. 그렇죠. 피부가 나빠지고 기미도 심해져 있으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색소도 해결을 해야 기미가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뭐 몇 번 치료하면 됩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몇 번 치료하면 좋아질지 알 수 없어요. 피부가 다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좋아지더라. 2년, 3년 이렇게 치료하는 분들은 결국 어느 시점에선 좋아져요. 좋아지고 좀 남아있는 색소들을 계속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 너무 달라요. 단순히 처음에 심해서 오래 걸리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 생각보다는 반응하는 정도가 예측과는 너무 달랐어요. 심해 보였는데 반응을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정말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피부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냥 예나 지금이나 제일 어려운 치료는 역시 기미 치료인 것 같아요. 원장님 설명 들어보면 피부를 재생해야 되는 건데, 피부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피부과에 다 붙어있는 기미 치료 몇 회 몇만 원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저번에 얘기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회 얼마? 맞아요. 1회 몇만 원. 결국은 저는 이제 기미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치료 계획을 세웁시다. 몇 번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 번 해가지고 기미를 치료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색소 치료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되기도 어려운 거고, 레이저를 그냥 한 번 맞고 오는 게 의미가 있지도 않아요. 결국은 레이저는 치료의 한 가지 도구일 뿐이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얼마, 몇만 원 하는 치료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병원의 돈벌이 수단이죠. 제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기미를 치료할 수 없죠. 치료를 할 때는 마음을 먹고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세워서 좀 경험 있는 선생님께 가가 치료를 받는 게 맞아요. 특히 기미 치료의 경우. 그렇지 않을 건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미 환자인데 레이저를 지져가지고 와요. 기미가 있어요. 그거를 레이저를 지지면 당장 없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더 진한 기미가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했던 색소는 정말 반응을 안 해요. 정말 힘들어요, 치료. 나중에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치료하는 사람이 그때 그런 선택을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돈을 써서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가게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다 안 되니까 CO2 레이저를 지져가지고 기미를 완전히 망쳐가지고 와요. 그러면 실제로 그 다음에 이걸 치료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환자 피부에 그런 짓을 해놔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계획. 그렇죠. 똑같이 피부과 전문의라고 해도 경험이 없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미치료 잘 못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잘하는 선생님도 많지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병원을 차릴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왜냐면 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저랑 같이 모임에서 만나는 다른 피부과 선생님이 기미치료 잘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제가 치료 안 받아봤잖아요. 궁금하시면 저희 병원 말고 제가 잘하는 선배님 병원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 병원 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오히려 믿음이 가는. 그쵸. 제가 생각할 때 저 선배님 정말 정말 잘하시는구나 하는 분들은 있으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괜히 색소치료 이런 거 너무 흔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기미치료 당연히 다른 색소처럼 가서 쏙 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다른 색소도 사실 치료해보면 다 만만치는 않아요. 기미만 오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치료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잘 안 하고, 피부과에서 색소 치료가 제일 메인이지만 또 어렵다고 하는 게 특히 색소 치료는 피부의 어떤 전체적인 건강하고 연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치료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치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자고관 계획 세워서 맞자. 네. 감사합니다. 네.